노래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헬프맨 메이크 시그던 나이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팝송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 있나요? 당신과의 사랑이 필요해야 하는 노래인데요. 크리스티의 버전의 노래 헬프맨 메이크 시그던 나이시부터 하겠습니다. 앞부 없는 분들 앞부 보시고요. From your home, like you love and 왔는데 오면서 네네 시간 동안은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게 왔습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행복이 기쁘게 따르시길 바라면서 김광숙 씨의 노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도 이렇게 주말에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 주말 이렇게 노원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세간목인 한국공연문화예술원 기획 시리즈 세 번째 무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김재천 시인님이 먼저 공중동 시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고, 두 번째 시집은 김재진 시인님께서 파주 작업실에서 뭔가 조촐하게 방송을 했는데, 우리 나호열 시인님을 먼저 해드렸어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게 돼서 오늘 세 번째로 모시게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신 나호열 시인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공연문화예술원 사장 서수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안부인데요. 가끔 한 번씩 주변에 계신 분들과 안부를 나누고 계시나요? 안부가 그리운 날이 있죠. 오늘같이 또 비가 오는 날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잘 살고 있는지 안부가 묻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나오는 시인과 함께 안부를 함께 물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시집들 다 가지고 계시죠? 받으셨죠? 일단 이제 낭독회로 또 시인님의 시 한 편씩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이 시집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해요. 인터넷을 또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황정산 시인님께서 이 안부에 대한 평을 또 올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자신만의 시세계를 단단히 구축하여 나아가고 있는 나호열 시인의 시집으로 법복기획시선 제30번이 그 중에서 총 4부로 시집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70년 편의 시를 차곡차곡 싣고 문화평론가인 황정산 시인님이 해설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시편들은 시인의 독백을 넘어서 세상의 삶을 응시하고 판조하는 시인의 예리한 감각과 사유가 화면처럼 펼쳐진다고 글을 써주셨어요. 사막 같은 현실의 삶에서 나지막한 희망을 노래하고 속삭이고 있는 그의 희망을 따라 이어가는 글이 시편들 속에 강렬하게 때로는 애틋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독자들은 비상의 의지를 품은 시인의 관점과 세계를 들여다보며 삶과 세상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는 희망의 감성을 키우게 됩니다. 황정산 시인은 유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를 저당 잡힌 채 살고 있다. 나호열 시인은 이 삶의 무게가 걸어가는 과정으로 자신의 시쓰기를 완성해가고자 하는 것 같다. 그 과정의 마지막에는 바로 사랑이 있다며 이 시집은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아직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안부를 묻고 있다라고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한번 오늘 읽어보시면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 우리 모두의 안부를 물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책의 주인공이라고 했구나. 안부를 박상보 낭송가님이 들려주시겠습니다. 자, 안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배음 주세요.
이렇게 안부를 묻고 안부를 전하는 이런 모임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영광입니다. 음악 안 주세요? 많이 들어요. 저는 좀 준비하고 있어. 조명 좀 주세요. 됐어요. 안부 나무야 안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안부는 별일 없냐고 아픈 데는 없냐고 묻는 이 안부는 잘했다고 이러저러 하다고 알려주는 이 사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고백하는 안부를 기다리는 사람과 안부를 묻는 사람의 거리는 여기서 안드로메다까지만큼 멀고 지금 심장의 박동이 들릴 만큼 가깝다. 꽃이 졌다는 슬픈 전함을 삼키고 꽃이 피고 있다는 기쁨을 하나로 전하는 것이라고 안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날마다 마주하는 침묵이라고 안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안부는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리지 않고 험한 길 말미길도 단걸음에 달려오는 작은 손짓이다. 어두울수록 밝게 빛나는 개방바라기 별과 같은 것이다. 평생 동안 깨닫지 못한 말뜻을 이제야 귀가 열리는 밤. 안부를 기다리던 사람이 내게 안부를 묻는다. 기다리는 시간이 구불구불 부끄럽게 달린다. 네, 우리 박상도 나송가님의 목소리로 안부 시 들어봤습니다. 제가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들려주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불 안 켜도 될까요? 좀 깜깜하지 않아요? 좀 깜깜해서 대표님 여기 불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주인공님은 자리를 지키시면 없고 자연스럽게 어두워서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오신 예비를 소개를 안 드렸는데 시인님 지인분들은 시인님이 소개를 하실 거고요. 제가 아는 분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대가 따뜻해서 봄이었습니다. 우리 김남진 시인님, 김남권 시인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에서 오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재천 시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근동의 시인님. 그리고 정병근 시인님 오셨는데 5시에 축하기념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마치고서 가서 축하의 자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강만수 시인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노동부 우리 이쪽 나우엘 시민 시청자반에서 오셨는데 그 선생님들은 여기 또 시인님이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요. 또 우리 한국공연문화예술원 회원님들과 또 우리 신학교 아카데미 회원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덕수 시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익희 선생님, 또 홍 기자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인사를 하다 보면 항상 끝이 없죠. 이제 시인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서 시인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자, 시인님 보시기 어떠세요? 멋있어요. 사랑하는 사이신가 보다. 멋있어요? 좀 까칠해 보이시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조명이 없는 게 낫다고. 얼굴이 안 나오는데. 까칠하다고 얘기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조명 초단이잖아. 안 계시네요. 안 까칠하세요? 영상이 안 나오잖아요. 보기, 네, 보기에는 이렇게 조금 말도 없으시고 샤프해 보이시고 예민해 보이시지만 또 속은 따뜻한 남자, 따뜻한 시인이세요. 자,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셨고요. 울림시 동인으로 1980년대에 작품을 발표하신 후 월간문학 시와 시학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한국예총 정책연구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위원으로 문화예술 정책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대표 시집으로는 안녕 베이비박스 2019년도,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알고 있다 2017년도, 촉도 2015년, 여기 있으면 2021년 안무 바람과 불나 시선집이고요. 현재 도봉학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시인님을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시인님이 경희대 청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평생교육원에서 시창작 강의를 하실 때 저를 경희대 평교원에 꽂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됐고요. 제일 먼저 모셨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늦었지만 그래도 시인님을 모시고 작은 공소들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알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집 안부와 시선집 바람과 놀다 두 권을 주셨는데 오늘은 안부 시집에서 시를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인님 요즘 시창작 활동과 강연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보면은 제가 속으로 낙일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여기, 오늘은 여기, 뭐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었는데 막 전국을 지금 다니시더라고요. 알바 다녀왔다고 그러면서 올려주셨는데 자,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신앙소 안 시창작 동영상이 몇 개가 떠있더라고요. 도봉문화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낭송을 하시는 분들이나 글을 쓰시는 분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게 뭐죠? 시창작에 필요한 조건에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정말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시인지 정말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몇 분의 얘기? 이 얘기 하셔도 돼요. 먼저 서서운 방송가께서 이렇게 세 번째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정신 70이 넘어가면 이제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점점 사라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호명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서서운 방송가께서 몇 번 소개를 했는데 좀 더 구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그 김남권 씨는 최근 4월달에 그 개간지 그 TS라고 하는 잡지를 공동 발행이셔요. 근데 제가 뭐 오시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전번에도 그냥 깜짝 방문해가지고 계속 그 마음의 업을 좀 쌓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정정권 씨는 우리 동국대 국문과를 나왔고 우리 이 노원 지역에 사는 뭐 60이니까 뭐 신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이는
많지만 등단 연도가 꽤 높습니다. 88년도에 등단한 시인인데 이번에 그 중얼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이 길 건너에 노은혁 부분의 그 독립사전 독이라고 하는 그 서점에서 정병훈 시 토크를 합니다. 5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간 되시면은 중얼거리는 사람 그 시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옆에 또 우리 그 아주 아리따운 그 저희 친구가 왔는데 임요희 소설가면서 그 여행 그 칼럼니스트를 뭐 잠깐 일어나서 저 인사 좀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미모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김남건 시인 얘기했고 김재천 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원 지역에 저는 이 다리 건너서 이제 도봉구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그 노원의 그 시 문화예술 활동에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이고 우리 소속 남동학에서 첫 번째 그 기획할 때 여기서 했죠, 그죠? 네, 하신 분인데. 하여튼 뭐 다른 분들은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저기 58년 배띠 그 도서출판 문장 대표 강만수 시인이 그 와병 중인데 이렇게 멀리 가셔서 강북구에서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지금 그 소속 선생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쓰냐 그러는데 저는 시를 어떻게 잘 쓰냐고 물어보는 사람하고는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조그만 쓴 게 있는데 잘 쓴 시하고 좋은 시가 뭐냐. 그러니까 잘 쓰겠다고 하는 사람은 욕망이 좀 가득한 사람 같아요. 잘 쓴다는 게 뭡니까? 누구한테 잘 쓰는 겁니까? 본인이 아니잖아요. 많은 독자들, 팬덤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먼저 잘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뭐 소속 선생님이 뭐 까치를 쓴다고 그러는데, 좀 그 문학에 있어서는 저는 까칠한 편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뭐 3만 명이 넘는 시인들이 있는데, 시인이 되다가 만 시인도 있고요. 지금 시인이 되려고 하는 시인도 있고, 정말 시인다운 시인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 원로서부터 신예까지 이르기까지 저는 그 욕망이 가득한 사람, 뭔가 좀 유명해지고 싶다, 뭐 많은 사람이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시인의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서 시인입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저한테는 맞는 그런 답일 것 같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속에는 수많은 내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 그 정병근 시인의 요번에 중얼거리는 사람에 보면은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 마음속에 있는 나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혹한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은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고 그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편견을 갖고 있고요, 편향성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시를 쓰는 힘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80년서부터 이제 책을 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올해 44년 됐고요. 시집 21번 냈는데 그냥 2년에 한 번씩은 시집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집이 뭐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페이스북을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저희 개띠 후배 강만수 시인이 정신 좀 뜰라 그러면 회복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을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백 명이 이제 패친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하면 되냐 했더니 한 4,000명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도저히 4,000명은 안 되고 한 2,000명까지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댓글 다는 분은 한 100명, 150명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묘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좀 이렇게 부풀리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눈에 띄는 게 없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홍길동이 아니고 그냥 하루에 있었던 소소한 얘기를 그런 거를 기록함으로써 나를 이렇게 추스려보는 그런 의미로 회복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시를 사랑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각자 시를 읽는 분이나 시를 쓰는 분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진정성,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분들 말고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부끄러움 이런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시, 그런 시가 좋은 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좋은 시를 쓰는 방법, 잘 쓴다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마음이 좀 껴있기 때문에 잘 쓰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쓴다라기보다 좋은 시를 어떻게 쓰는지. 근데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거기 아주 간략하게 강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3가지 3단 체험으로 글을 쓰면 잘 쓰신다고 거기 이렇게 동영상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험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또 많은 생각을 해야 시를 잘 쓴다고, 아니 잘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시를 쓴다고 하셔서 부영준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그냥 옮겨서 갖다 놓으면 산다. 그죠? 잘 쓸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남한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데 시를 쓴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말을 어렵게 써야 되고 또 뭔가 좀 유식하게 말을 돌려 써야지 잘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낭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하려고 자꾸 욕심을 가지다 보면 정말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 욕심이 끼어서 낭송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나호열 시인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시를 쓰라니까 우리 처음 시작하는 저희들은 얼마나 더 마음을 비우면서 글을 써야 할지 더 막막해지고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집의 시를 보면은 오늘 이제 안부 시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 안부 말고도 그 전에 시들에서 굉장히 철학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또 워낙 또 철학을 전공하시고 철학과 교수로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가 굉장히 뭔가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시는 생각하게 만드는 시가 좋은 시죠. 말하자면 지금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시는 의류죠. 다르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애매하게 얘기한 것이죠. 애매하고 모호는 좀 다른 개념이죠. 모호는 기준이 없는 것이고요. 애매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시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시의 기본은 은유다. A는 B. 그러나 이제 지금은 A와 B를 어떤 유사성이나 근접성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는 아주 오래된 것이고 요즘 시가 어려운 까닭은 이제 그 A와 B 사이에 그 유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좀 보통 시를 읽는 분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쉬운 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를 해석하려면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단어를 알아야 되고 문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수준의 자기의 어떤 그 기준에서 해석을 못한다는 해서 시가 어렵다? 그건 말을 좀 뒤집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원칙은 시는 어렵다. 근데 그 어려운 내용을 압축적으로 얘기를 잘하는 시인이 훌륭한 시인이죠. 말이 많게 되면요 지루하잖아요. 시가 쓸데없이 길어져가지고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설명하는 표현이 아니라 설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우리 문단이 시단이 옛날하고 달라서요. 굉장히 다양한 그 자기들만의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쪽을 택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영역 속에서 시를 쓰는 건 좋지만 시가 왜 어렵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읽으니까 뭔지 알겠어. 그거는 올바른 시를 읽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시를 읽는 데는 독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냥 쉽게 그냥 알아듣게 썼다? 글쎄요. 그거를 우리가 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시. 예, 그냥 딱 읽어가지고 이거 무슨 내용이구나. 그러는 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원웨이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시들. 그것이 우리 예술의 아트의 기본적인 목표고 지향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조금 95% 정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그 시집 중에서 구름 시 김혜영 낭송가와 사막의 꿈 김미숙 낭송가의 목소리를 한번 시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배경음악 주세요. 대표님 배경음악 2개. 구름 나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피어나기는 하나 지지 않는 꽃이다. 하늘에 피는 꽃은 구름. 그저 푸른 하늘만 있으면 사계절 가리지 않고 핍니다. 향기도 없고 벌나비도 찾아오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나그네 긴 발걸음 끌고 가는 구름이다. 네. 이어서 쪽 그늘 아니 이렇게 마이크 쪽 사막의 꿈 나무야. 어느 사람은 낙타를 타고 지나갔고 순례자는 기도를 남기고 사라져 갔다. 그때마다 화염을 숨기고 뜨거워졌다가 밤이면 무수히 쏟아져 내리는 별빛으로 얼음 속에 가슴을 숨겼다. 나에게 머무르지
고통과 고요 속에서 태어난 바람으로 지우며 육신의 덧없음을 일깨우고 했다. 오늘도 낙타의 행렬과 순례자들이 덧없이 지나가지만 나는 꿈을 꾼다. 그 사랑이 오고 100년 만에 비가 내리고 100년 만에 내 몸에서 피어난 꽃을 어쩌지 못한다. 안녕이라는 꿈만을 가진 사람. 네, 100년 만에 피어나서 안녕이란 이름으로 가는 꽃은 뭘까요? 사막이라서 그럴까? 유 선생님이 그 시를 처음 만나면서 뒷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음을 두시더라고요. 아까 질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편씩 듣고 난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한 제 말을 좀 취소해야 되겠어요. 그냥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시는 나쁘시다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번에 저도 그룹이라고 하는 시 이렇게 들으니까 금방 그냥 가사가 금방 와닿는데 내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제 말이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독자 입장에서는 바로 읽고서 바로 이해되고 가슴에 와닿는 게 참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를 쓰시는 분들은 좀 사유하고 생각하고 돌려서 자꾸 이제 어렵다라는 게 시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보다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읽고서 빨리 가슴에 와닿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들을 읽는 것이고, 근데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생각이 없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편향성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 생각이라고 하는 제가 알기로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아닌가요? 김남보 시인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한자는 없죠. 그죠?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에는 없습니다. 한자 없어요. 네. 굳이 얘기를 한다면 날색자에다가 깨달을 갖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머릿속에 돋아나는 뿔? 근데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보면은요, 생각은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념은 형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그림, 전번에 그 두 번째 김재진 시인 거기 파주가셨다 그러는데, 시중 유하고 유화, 그죠?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시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고요. 그림을 통해서 실제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관념을 일으키는 거죠. 그림을 봤더니 내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그죠? 어떤 그림을 보니까 뭉크 그림을 보니까 좀 공포스럽다. 이런 거. 근데 시를 읽고 나서도 딱 부러지는 어떤 그 문장화되는 게 아니라 뭔가 시를 읽으면 가슴에 와닿는 그 느낌, 그것도 또 하나의 관념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말놀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문을 쓰듯이 확실히 규정되어 있는 무엇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애매라고 하는 말이 애매성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소속 낭송가라든지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시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카스토리에 씻은 걸 봤는데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직접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시. 지금 낭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낭송하는 걸 보면 그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뭐 3분 이내에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시들을 많이 이제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이제 시 가지고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80년대, 90년대는요 초반까지는요 시인들이 시낭독회를 많이 했어요. 다방에서 방석 하나 놓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서도 시낭독회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음에는 나올 시 나오시겠습니다. 그럼 판 하나 계속 돌리고 안녕하세요 나와입니다. 시낭독회 드리겠습니다. 하면 한 1분 30초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 앉아있는 사람은 뭘 느낍니까? 보담 사람 또 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독회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영상도 있고,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신앙송가님들한테 좀, 뭐, 불만이라기보다는 좀,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 소속 선생님한테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저 시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퍼포먼스로 좀 잘 해보세요. 시 제목이 한 줄짜리 시입니다. 제가 약 한 4,500편씩 썼는데 외우는 시는 딱 한 편밖에 없어요. 90년대 초반에 썼을 때 직관무덤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저녁에 닿기 위하여 새벽에 길을 떠나기 위하여 직관무덤입니다. 요거 가지고 한 3분짜리 퍼포먼스 하나 만들어 주시면 내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률적인, 우리가 뭐 신앙송을 들을 때는 그렇잖아요. 짧은 그 3분, 우리가 노래도 뭐 3분, 4분에 끝나니까 그 안에 뭔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지만, 너무 가락이 있는 시들, 뭐 이런 시들만 낭송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마 신앙송의 한계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인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 또는 굉장히 난해한 어려운 시도 낭송가님들이 소화해낼 수 있다면 시에 대한 영역이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직접 가슴에, 그렇잖아요. 들으면서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슴에 먼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여지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와닿아야 된다. 여기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 좀 무슨 얘기지만, 우리 나태주 시인이나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이생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평론가들이 얘기할 게 없어요. 평론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분석할 게 없어. 직접 다 1대1로 왔기 때문에, 가슴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서정시의 기본이거든요. 서정시의 기본.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지향해 나가면 우리 한국 현대시는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를 읽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감각적인 영상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는 지금 길들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시집을 읽을 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발표할 때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를 쓰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두 편의 시를 지금 두 분이 낭독을 해주셨는데, 앞에 시는 굉장히 대생식으로 쓸 시니까요. 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사막의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들으면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써놓고도 발표하고도 제 마음에는 썩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썩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서덕 선생님이 지금 이 시들을 누가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정한 분들하고 저거에 약간의 계기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저는 제 시는 그렇게 낭독이나 낭송하기에 적합한 시는 그렇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는 본인들이 고르셨어요. 읽어서 보고 마음에 닿는 시들을 선곡으로 고르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시가 뭐라 그랬죠? 저녁에 닿기 위하여? 그거 한 번에 외워야지. 나도 외우는데. 1993년도에 나온 칼가집이라고 하는 시집에 있는 시예요. 직감무덤이라고, 제목이 직감무덤이고요. 저녁에 닿기 위하여 새벽에 길을 떠나다. 이거 제가 외우는 유일한 시죠. 이것도 며칠 외웠어요. 헷갈려가지고. 근데 뭐 이 내용 뭐 보시면 알지만 시 제목이 집과 무덤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도 집이지만 무덤도 우리 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우리 전체 인생은 무덤 속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로다. 그래서 쌀은 한 줄로 써가지고 이 시는 사실 그 90년대 초반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 당시에 그 평론가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새로운 철학적 신의 신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뭐 그 다음부터 평론가들한테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애착이 가는 시기이기도 한데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고 머리 쓰지 마세요. 뭔가를 좀 만들면 뭔가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시 한 편 더 듣고 갈까요? 이혜승 선생님, 열리목을 바라보다. 그 다음에 가게숲에 오셨죠? 가게 선생님 시 준비해 주세요. 달팽이의 꿈.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영이 자꾸 딴짓을 하시네. 열리목을 바라보다 나오고 한쪽에 주지어 서 있는 나무도 바닷가 파도 소리에 피를 새는 나무도 깊은 산중 청정을 수행하는 나무도 산간을 허리 뻗고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는 나무도 그 나무들 여기를 고고한 다표로 내 앞에 서 있다. 어디를 둘러봐도 얼굴 보이지 않아. 오래된 시계를 몸 어디에다 감추어 놓은 우당을 바라보다. 아득한 먼 옛날 씨앗으로 울트던 나를 기억합니다. 생전에 그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달디란 열매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면서도 흙 속에 마음을 묻는 사람처럼
나도 한 가지의 작은 나무를 심는다. 흰구름처럼 부드럽고 가벼운 날개를 가진 나무는 어느 생에 저 창공을 박차고 올라 마음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의 눈빛을 닿는 별이 될 것이다. 나는 한국의 작은 나무에 내 마음을 숨기려 하니 나의 뱃 속에 당신의 숨결로 빚은 피미나는 시를 새겨다오. 그대여.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글로 읽을 때하고 또 남성으로 들으니까 느낌이 정말 다르게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좀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은 다 이렇게 조용하신 분들만 오셨어요. 네. 자, 비가 올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업해서 분위기를 좀 띄워주셔야 앞에 있는 분들이 힘을 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시 잘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시집을 보시면 거기 토마스가 토마스에게라는 연장시가 쫙 나오죠, 중간에. 그 토마스가 누군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짧은 시. 아까 이제 낭송가들은 솔직히 긴 시를 좋아해요. 낭송하기도 몇 줄 낭송하는 것보다 뭐 20회 이상 넘어가는 시들을 좋아하는데 이 토마스 시리즈로 한번 제가 연장시를 낭송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주신 숙제 말고 그 연장시를 요구를 해서 제가 그 숙제를 먼저 한번 선물로 해드릴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시들이 굉장히 좋은 시, 잘 쓴 시가 좋은 시야겠죠? 좋은 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거기에 나오는 토마스는 어떤, 누구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저죠. 접니다. 세림이요? 세림이 토마스인데. 뭐 말씀드려요? 네네. 저는 뭐 원칙적으로는 무슬림 자인데 저희 집안이 다 이제 캐톨릭 교회를 다니거든요. 이제 60이 되니까 이제 저희 집에 계시는 분이 저보다 이제 먼저 등단하는 시인인데 지금은 뭐 그렇게 활동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60이 되었으니 그동안의 지은 죄를 사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으로 한 95살까지는 앞으로 한 35년은 더 살 것 같은데 핍박을 안 받으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쫓겨나지 않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암과 동시에 절대적이고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에게 한 말이 저는 젊어서부터 신앙을 갖는 것은 좋다. 한 맹신이나 당신은 빼고 왜냐하면 우리 점차 세상 살이가 더 힘들어지고 사나워지기 때문에 어딘가 자기를 소도와처럼 자기를 높일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쁘게 있다 보니까 그 통신 교리를 하게 됐어요. 통신 교리를 하게 됐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수녀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잖아요. 뭐 해라 그러면서 이제 숙제를 하게 돼 있는데 학교 선생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나와요. 근데 뭐 그거 찾아보면 되잖아요. 답서서 보내면 되는데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건 안 썼어요. 그런 열심히 하세요. 또 두 번, 세 번 했는데 그 세 번째 그 질문이 뭐냐면 하느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직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보냈는데 수녀님이 이렇게 해서는 힘들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이제 포기를 하고 저희 동네 이제 성당에서 이제 그 교리를 다시 한다고 그래, 강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그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교리 공부를 했는데 우리 그 신부님이 그 30살에 그 은혜원 생활을 하다가 30살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신부님이 되신 분이에요. 50살 되셨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공부를 너무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시켜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그러는데 이제 교리 선생님이 이제 서로 지금 개인정보를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맨 처음에 뭐 하시는 분이야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뭘 한마디 물어봤는데 제가 마이크 잡고 막 10분 막 얘기를 하니까 혹시 뭐 하시는 분이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뭐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있는데 그러시냐고 해서 제가 앞으로 저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저 질문 던지면 1시간 얘기합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피정도 우리 지금 서주옥 선생이 그 정성의 아리랑 거기에 그건 뭐죠? 그 방송 우리 거기에서도 우리 서주옥 선생하고 토크도 하고 했는데 그 뒤쪽에 수도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피정도 많이 가고요. 하여튼 그 성당도 우리가 19세기에 그 캐톨릭이 이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성지가 300개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성지순례 가죠. 그 거의 끝났는데 12월 달 되니까 픽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루카가 그거를요 노트를 100번을 썼거든요. 마지막에 신부님이 직접 점검하는 거예요. 빼먹은 거. 그래서 6년 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은 크리스마스를 받았는데 제가 제 평생 동안에 처음으로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름을 본명을 뭐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자기가 태어난 달 그걸 하잖아요. 토마스를 하겠습니다. 어떤 토마스냐? 토마스 아퀴나스 말고 예수님한테 동빈 토마스, 의심하는 토마스. 저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세례명이 토마스가 됐고 글쎄요 신앙을 가진 토마스와 예전에 존재했던 토마스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나와 이게 어떤 그 관계가 있을까? 저는 그 시집을 내면서 짧은 그 연작 시를 꼭 한 20편 이상 이렇게 쓰거든요. 써서 이제 그 중에서 버릴 거 버리고 나중에 그런 작업,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손흥 선생님이 또 토마스 연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등단을 이제 80년대에 했는데 사실 70년대부터 계속 등단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등단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시가 짧다는 거죠. 시가 짧으니까 네 가방줄이 어떤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등단할 때 조금 이제 길게 써가지고 이제 등단을 했지만 지금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의 정수는 짧은 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시는 아까 그래서 그 낭독이나 낭송할 만한 시가 저는 없어요. 그래서 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소설 낭송하고 불러주니까요. 정말 고마운 거예요. 겉으로는 뭐 그랬죠. 일단 바쁜데 뭐 아까 그랬죠. 첫 김대천 선생님 아직 안 가셨죠? 있어. 아니 근데 먼저 해야지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우리 김대천 씨 여기서 일을 할 때 저도 왔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한 10년 됐죠. 알게 된 게 10년 됐는데 이렇게 감사한 마음 전하는 건 처음이죠. 감사합니다.
또 시인이 계실 때 낭송을 해야 더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들 낭송도. 제가 이제 시인님의 시 중에서 밤에 쓰는 편지와 병산을 지나면 두 편을 녹음을 해서 CD에 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 한 편도 안 외워서 맨날 무대에서 안 해준다고 속으로는 좀 그러시겠지만 오늘 제가 병산을 지나며 그 시가 왜 좋냐면요. 그 시를 실기에 실었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 시가 너무 좋다고 그 시를 많이 우리 이제 그때 처음 수강할 때 수강생들이 많이 외워서 낭송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까 해요. 그거 하시기 전에 그 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우리 신앙송이 활성화된 거는 그렇게 길지는 않죠. 한 15년 정도 됐을까요? 근데 처음으로 그 제 시를 그 낭송해 준 분이 우리 서정욱 낭송가고 처음에 해준 시가 그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밤에 쓴 편지라고 하는 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산을 지나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밤에 쓰는 편지가 사실 가끔씩 제가 들어요. 우리 밤에 쓰는 편지 그 낭송한 거는 우리 선생님밖에 없고 병산을 지나면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시가 아니에요. 그 학생들하고 안동에 갔다가 병산 수업 갔다가 썼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낭송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은 시인데 이게 낭송의 힘이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 쓰는 편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고 병산을 지나면 그런데 두 편의 시를 맨 처음에 그 낭송해 준 분이 우리 서정욱 가기 때문에 뭐 전화하세요? 아니요. 그 바꾸려고요. 밤에 쓰는 편지로. 밤에 쓰는 편지로? 그거 좋아요. 검색이 안 되네요. 그 영상도 좋아. 유튜브도 좋은데 그냥 하세요. 안 찾아지네. 그런 시간까지 안 되네요. 자, 감사합니다. 대표님 음악 하나만 주세요. 좀 무난한 걸로 좀 해봐. 밤에 쓰는 편지는 오늘 가셔서 그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동영상이 나와요. 병산을 지나며 나호열 어디서 오는지 묻는이 없고 어디로 가는지 묻는이 없는 인생은 저 푸른 물과 같은 것이다. 높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어리석음이 결국은 먼 길을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임을 짧은 인생이 뉘우친다. 쌓아올린 그 키만큼 탑은 속절없이 쓰러지고 낮게 기어가는 강의 등줄기에 세월은 잔물결 몇 개를 흐리다 만다. 옛사람 그러하듯이 나도 그 강을 건널 생각 버리고 저편 평산을 물끄러미 쳐다보려니 몇 점 구름은 수줍은 듯 흩어지고 돌아갈 길을 죽는 황급한 마음이 강물에 출렁거린다. 평산에 와서 나는 평산을 잊어버리고 평산이 어디에 있느냐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우리 겸손하시게 이 병산을 지나면은 제가 이제 한번 안동 그 부석사면이 병산을 돌다가 이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시를 쓰셨을까? 뭐 시인의 마음을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저는 그 경지까지는 안 돼서 못 찾았지만 뭔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규절들이 있어요. 병산에 와서 병산을 잊어버리고 병산이 어디냐고 병산을 찾고 있는 이 마음이 어쩌면 시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시인님과 함께 짧은 토크였지만 궁금한 것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시고요. 또 시인님이 계신 데서 또 시인님의 시 한 편을 낭송하는 게 또 우리 추억이며 오늘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시인님도 막 바쁘게 가셔야 되지만 계시는 데서 우리가 시를 한 편씩 낭송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1부 저는 마치고요. 시인님께 꽃과 그 다음에 시인님께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 규절에서 꽃이 졌다는 슬픈 전원을 삼키고 꽃이 피고 있다는 기쁨을 한아름 전하는 것이라고 나웰 시인님의 안부 중에서 K 작가가 적어주신 게 있고요. 요거는 일어서서 받아주세요. 네, 안부 중에서 그 K 작가한테 부탁을 해서 안부 시 규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좀 전해드리고요. 피부 찍는 꽃도 우리 예쁜 우리 정기자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겠습니다. 꽃을 돌리세요. 이게 목련 모란인데요. 아직 덜 폈어요. 오늘이 제가 한약 초콜릿입니다. 자, 중간에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고 낭송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신 거니까.